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딥러닝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숫자를 예측을 할 수도 있어요. 첫 번째로 제가 진행을 할 거기는 한데, 내가 숫자를 예측한다는 건 이런 거죠. 내가 미래의 판매량 또는 거래량이 어떻게 되지? 뭐, 1000만 대가 될까? 20만 대가 될까? 50만 대가 될까? 어, 이런 내가 숫자를 예측하는 걸 우리는 보통 리그레션 예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리그레션 예측에는 로스라고 해서 민 스퀘어드 에러라고 하는 거를 붙여가지고 내가 기계한테 너 민스퀘어드 에러라고 하는 이 에러가 오차잖아요, 오차. 이 오차를 계속 줄여야 돼라고 하는 형태로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뭐 지금은 아직 잘 와닿지 않겠지만 근데 좀 이따가 보면 이게 뭐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딥러닝 모델이라고 하는 걸 쭉 이제 만들게 되면은 그 맨 마지막에 결국은 렐루라고 하는 0에서 무한대까지의 어떤 값을 표현하는 이제 빵트리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뭐 딥러닝을 막 해서 모델링을 하다가 맨 마지막에 렐루 하고 맨 마지막에 이거를 찍어 놓으면은 전부 다 이제 렐루 도장이 찍히는 거예요. 도장의 맨 마지막 그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뭔지 모르겠지만 맨 마지막에 딥러닝에서는 요 리그레션 예측을 하려면은 렐로가 들어가는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뭐 컨셉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딥러닝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할 때 단순하게 이렇게 숫자를 예측하는 모델이 아니라 어, 우리가 이제 뭐 병에 걸렸을 경우에 또는 yes or no 문제를 이제 풀어야 될 일들이 또 있습니다. 얘가 만약에 어떤 병에 걸렸을까? 또는 이 사람이 과연 당선됐을까? 또는 이 게임에서 축구에서 이 팀이 이길까? 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인 거죠. 그런 거 우리는 리그레션은 숫자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yes or no 문제를 풀어가는 거죠. 이때는 우리가 이 로스 펑션, 이 에러라고 하는 거를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하는 걸 줄이기 위해서 열심히 모델은 노력을 하는 거고 아까 이야기한 그 렐루라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얘는 모델을 막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시그모이드를 보통 장착을 합니다. 이 시그모이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무조건 0에서 1 사이의 값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0.6이다. 그럼 얘는 yes. 0.2다. 얘는 0.5보다 낫네. 그래서 no. 이런 식으로 결과를 뽑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통해서 우리는 딥러닝을 활용해서 yes or no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앞으로 하는 그 유형별로 실습하는 딥러닝에서는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예측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는 카테고리 예측인데 yes or no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 거예요. 행복한 표정 또는 화난 표정, 슬픈 표정,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표정들이 있겠죠. 근데 이 중에서 행복한 표정이 70%, 20%, 10%, 이거 전체 합치면 100%죠. 이 소프트맥스라고 하는 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전체 내가 요 카테고리의 어떤 퍼센트들을 이제 찍어내는데 만약에 요게 세 가지면은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전체 요 확률이 다 더해지면은 100%가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가장 높은 확률 값을 갖고 있는 이게 이제 70%이다 보니까 뭐 웃고 있으면 얘는 행복한 표정이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해주는 이런 그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하는 모델이 또 있습니다. 그때는 이 오류를 또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고 여기에는 빵틀로 보면은 소프트맥스가 맨 마지막에 붙게 됩니다. 이 소프트맥스의 특징은 이 빵틀은 0에서 1 사이 값이 아니라 내가 여러 가지 카테고리에 대해서 전체 합이 이제 100%가 되도록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걸 선택하게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유형별로 실습하는 딥러닝에서 이제 앞으로 치고 나갈 거고요. 이제 이런 문제를 풀다 보면은 딥러닝이
여러 군데에서 다 활용이 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리그레션, 바이너리, 카테고리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짚고 넘어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텐서플로우로 진행을 할 거고 실제 딥러닝은 두 가지로 이제 트리를 탈 수 있어요. 텐서플로우라든가 그 다음에 파이토치. 솔직히 이제 둘 다 요즘에는 같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약간 솔직히 텐서플로우가 많았었고 근데 일단 지금 제가 쭉 치고 나가는 건 이제 텐서플로우로 먼저 영상을 쭉 치고 만들고 혹시라도 이제 또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 파이토치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텐서플로우는 구글에서 이제 릴리즈를 했던 거고 2015년도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좀 큰 변혁이라고 하면은 2019년도 9월 달에 텐서플로우 2.0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조금 텐서플로우가 쉽게 사람들이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뭔가 많이 바뀌었고 뭐 당연히 이제 여러 이제 기업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수준의 신경망 API, 뭐 CPU 또는 GPU를 통해서 우리가 딥러닝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MIT 라이센스로 상업적인 프로젝트로도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에도 저 딥러닝 모델들을 이제 뭐 사용을 해가지고 납품을 시킬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이론적인 부분이라서 좀 그렇긴 한데 조금 더 그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모델은 솔직히 머신러닝하고 좀 비교해 보면은 더 좋기는 해요. 기존의 이제 머신러닝은 내가 전체 데이터가 있고 이 전체 데이터를 우리가 트레이닝과 테스트, 훈련시킬 것과 그 다음에 테스트할 데이터로 분리시킨 다음에 이 훈련시킬 데이터를 가지고 열심히 머신러닝 모델을 적용을 해가지고 하나의 훈련 덩어리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훈련 덩어리가 만들어지면은 내가 이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의 데이터를 나누어 버렸기 때문에 이미 내가 정답지를 알고 있어요. 근데 정답지를 알고 있지만 이 테스트 데이터에서 피처가 되는 어떤 문제지를 이 훈련 결과에다가 주입을 시키면은 예측값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예측값과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이 정답지와 비교해서 실제 모델이 어느 정도 우수한지 이런 식으로 치고 나간 게 머신러닝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머신러닝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뤘었겠죠. 근데 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모델은 여기에다가 조금 달라지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데이터 안에 나중에 이제 이 검증 데이터라고 해서 데이터가 하나가 더 생깁니다. 훈련시킬 때 훈련 데이터와 그 테스트 데이터를 같이 넣는 게 아니라 훈련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를 같이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테스트 데이터로 확인을 한다라고 하는 게 조금 달라집니다. 모델 생성하는 거가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만들어진 모델을 그냥 가져다 썼다라고 하면은 실제 딥러닝에서는 이제 한 땀 한 땀 이 그 모델을 하나 만드는 게 있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누군가가 또 잘 만들어 놓은 모델을 조금 튜닝하는 전위 학습으로 좀 바뀌게 된다라는 게 좀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이제 모델을 만들면서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또 솔직히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이 피처라고 하는 거, 문제지죠. 이 문제지를 내가 뭐 판매량에 영향을 주는 문제지는 뭐가 있을까요? 뭐 판매량을 올리려면은 뭐 할인을 많이 해야 됩니다. 프로모션. 그 다음에 홀리데이, 휴일이 있어야 됩니다. 휴일 정보. 이런 게 이제 다들 피처가 되는 거죠. 근데 머신러닝에서는 이런 피처들을 선택을 할 때 이 판매량과 연관이 있는 애들만 어떻게 보면 이제 코릴레이션이나 이런 이제 상관관계가 있는 애들을 수집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 딥러닝에서는 숫자형 데이터 재료는 무조건 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약간의 차이가 뭐냐면은 이게 만약에 피처 1 그리고 얘가 피처 2면은 얘가 알아서 각각의 어떤 피처가 더 중요하다. 뭐 거래량에는 할인 정보가 정말 중요합니다. 라고 하면 이 할인 정보에 대한 볼륨을 확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좀 약간 애매한 이 피처인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그 볼륨을 살짝 내려버리고 그리고 얘는 정말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얘는 볼륨 확 올려버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숫자형 데이터에 대해서 얘는 다 집어넣는다. 약간 이런 게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 텐서플로우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고, 이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머신러닝 같은 경우도 훈련 결과를 저장하고 얘를 이제 나중에 웹이랑 연계하기 위해서 이제 결과를 덩어리를 만드는데, 딥러닝 같은 경우도 이 훈련이라고 하는 과정이 끝나면은 그 훈련 덩어리가 하나가 빵 하고 나옵니다. 얘를 보통 뭐 H5 형태로 저장을 하든 아니면 피클로 저장을 하든 해가지고 얘를 최종적으로 이제 웹이랑 연계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모델 서빙 이것도 이제 나중에 나오는 거죠. 딥러닝이라고 하는 모델은 생각보다 되게 간단합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 쉽게 말하면은 y는 weight 어떤 가중치 곱하기 x 피처 문제지 같은 게 되는 거죠. 뭐 휴일 정보라든가 할인 정보. y는 거래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b라고 하는 거는 바이아스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y절편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아까 이야기한 이 거래량에 따라서 뭐 피처들이 있겠죠. 이 거래량에 반응하는 홀리데이라든가 프로모션 정보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만들어서 이 수식을 하나 만든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내가 과거에 실측을 해보니까 60개가 팔렸어요. 근데 그때 할인을 30% 했던 거죠. 그때 웨이트가 얼마나 될까? B가 뭘까? 이건 몰라요. 근데 이제 데이터가 하나가 더 쌓였어요. 거래량이 80이 됐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는 50%를 할인을 했었어요. 그때 이 웨이트와 바이아스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웨이트에는 뭐 1, 그 다음에 30? 그냥 이게 한번 겐토로도 그냥 한번 찍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딱 맞았어요. 여기도 W가 1이고 30이면은 30 더하기 30은 60, 1 곱하기 50 더하기 30은 80. 그럼 얘는 1 곱하기 40 더하기 30 하면 얘는 70이다. 이렇게 H값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풀 때는 눈으로 직관적으로 보고 W는 그냥 한번 찍어볼까? 1, 30, 2, 30 이렇게 이제 집어넣는 거죠. 뭐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건데 결국은 기계도 딥러닝이 요 W라고 하는 값과 요 바이아스, 웨이트와 바이아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기계가 나름대로 모델링을 통해서 최적의 값을 찾아내는 그런 모델을 만든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까 전에는 이제 사람이 봤을 때는 겐토로 그냥 1, 30, 2, 뭐 30, 뭐 이렇게 넣는데 기계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서 하나씩 하나씩 이걸 다 대입을 해봅니다. 아까 저기에 있는 내용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나와 있었고, 이거는 이제 조금 약간 다른 걸 제가 한번 넣어 놨습니다. 예, 거래량이 이제 이거는 이제 피처, 그다음 이건 정답이에요. 그러면은 y는 wx 더하기 b라고 하는 걸 놔뒀을 때 x가 1일 때 y는 3이다. w랑 b가 뭐일까? 모르는 거죠. 이것도 사람들이 그냥 쭉 보면은 2537 뭔가 느낌이 2x 플러스 1 아닐까? 이게 실제로는 2x 플러스 1이 맞아요. y는 2x 플러스 1 하면 1일 때 3, 2일 때 5, 3일 때 3 곱하기 2 더하기 1은 7 이게 맞아요. 근데 기계는 2x 플러스 1을 못 찾아요. 바로 눈으로는 못 찾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 있는 이 w를 a라고 보시면 되고 요 b는 그냥 b로 그냥 여기에 좀 더 쉽게 여기를 a를 그냥 w라고 이게 그림이네요. a를 이제 w라고 이제 보면은 한번 얘는 1을 한번 대입해보고 b는 0이다라고 하는 거를 대입해보는 거예요. a는 1, b는 0. 그러면 얘가 1일 때 아까 한번 해볼까요? y는 그 1x 플러스 0 그러면 1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결과는 3인데 얘는 1 더하기 0이니까 1이에요. 그러면 1이 나왔죠. 2를 집어넣어 볼까요? x가 2일 때 2 더하기 0은 2. 그 다음에 3을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피처가 3인 경우에.
그러면은 x가 3이 되고 3 곱하기 1 더하기 0은 3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원래 실제 정답지는 3, 5, 7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얘는 약간 이상하게 1, 2, 3으로 예측을 하고 있죠. 1을 넣으면 1이 나오고 2가 넣으면 2가 나오고 3이 나오면 3이 나오고. 자, 우리가 민스퀘어드 에러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결론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실제 정답지와 여기에서 웨이트와 바이아스 1, 0으로 설정을 하니까 1, 2, 3, 4, 5, 6, 7, 8이 나왔잖아요. 얘가 지금 지금 현재 틀린 게 2다. 여기 나왔죠? 디프 에러의 제곱을 시킵니다. 그러면 4, 9, 16 이렇게 나오겠죠? 그거의 평균이에요. 결국은 4, 9, 16, 25, 36, 49, 64, 81 이렇게 지금 에러들을 확장, 제곱을 시킨 다음에 얘네들의 평균이 몇이야? 그러면 35.5예요. 너 그러면은 너 많이 틀렸네 라고 생각을 하고 기계는 이제 다른 걸 대입하기 시작합니다. A는 2, B는 0. 왜냐면 이제 하나만 하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웨이트를 1, 그 다음에 B를, 그러니까 Y는 WX 플러스 B라고 할 때 웨이트는 1과 바이아스는 0이라고 설정을 했더니만 틀린 게 35.5나 되네. 그냥 한 번 더 돌려볼까? 조금 다르게 튜닝해서. 그래서 요 웨이트를 2로 한번 바꿔봅니다. 그러면은 그 결과가 Y는 2X 플러스 0이 되겠죠. B는 그대로 놔두고. 그러면 한번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요. 피처가 1일 때 1을 넣어보니까 2가 나오고 2를 넣어보니까 2 곱하기 2 해서 4가 나오고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보다는 오차가 줄어들었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원래 정답지는 3이었는데 2가 실제 예측이 나왔죠. 너 틀린 게 1이야. 제곱시켜보니까 1. 그 다음에 5. 너 틀린 게 1이야. 1.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다 돌려보니까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틀린 거를 제곱시킨 애들의 평균이 1인 거죠. 자, 아까 제가 여기를 이제 W, 지금 여기는 A라고 써있지만 이걸 W라고 봤을 때 1로 설정했을 때는 35.5, 그 다음에 2로 찍어보니까 이제 에러가 1, 3으로도 해보고. 이 기계는 눈으로 이걸 보고서 사람이라면 그냥 딱 봤을 때 그냥 겐또로 2 하고 1 들어가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계는 그걸 못하기 때문에 하나씩 대입을 하면서 여기에서 최적의 웨이트와 바이아스를 만들고 그 에러가 최소가 되면은 그때 멈추자 라고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내가 숫자를 예측한다라고 할 때 민스퀘어드 에러라고 하는 거를 로스 펑션이라고 하는 에러로 둔다라고 제가 이제 첫 시간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이 어떤 오류가 발생하는 이 오류에 대한 기준을 낮추기 위해서 모델들은 열심히 이제 일을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딥러닝이 하는 거에 리그레이션은 딱 요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머신러닝과 좀 다른 게 여기에는 발리데이션, 그 다음에 모델을 만드는 게 조금 다르다. 뭐 이런 거 말고는 크게 차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케라스 모델의 어떤 프로세스를 한번 살펴보면은 실제 이게 이제 나중에 앞으로 만들 모델이에요. 솔직히 머신러닝에서는 그냥 라이브러리에서 from scikit-learn import tree 한 다음에 tree.decision tree 또는 tree.support vector regressor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한 줄로 끝났어요. 하지만 이 딥러닝에서는 이런 식으로 각각의 그 뉴럴, 이 동그라미들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얘네들을 이제 직접 한 땀 한 땀 만든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첫 시간 때 이야기를 했던 거긴 한데, 이 맨 마지막에 여기다가 렐루를 둘 것이냐 아니면은 소프트맥스 전체 카테고리가 5개면 그 5개의 합이 1이 되도록, 그러니까 100%가 되도록 한다던가, 아니면 렐루를 두면 0에서 무한대 값이 나온다던가, 그리고 그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같은 경우는 이제 시그모이드 0에서 1 사이 값, 이제 yes or no 문제를 푸는 거, 이런 식으로 맨 마지막에는 이제 이걸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이걸 반복을 해요. 이렇게 딱 돌리니까 제가 아까 수식에서도 나왔죠. 로스 펑션 민스퀘어드 에러. 너 지금 틀린 게 35.1이야. 그러면은 얘가
다시 얘가 역전파라고 해서 우리 웨이트랑 바이아스 한번 다시 바꿔볼게요. 바꿔보니까 35.1에서 1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좀 많이 줄어들었네. 그리고 또 한번 돌려볼까? 더 돌리니까 더 정확도가 더 높아지는데요. 그러니까 로스, 에러가 더 떨어지는데요. 이런 식으로 에러를 떨어지도록 여기 있는 웨이트와 바이아스들을 계속 재조정을 하면서 반복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딥러닝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분야는 아닙니다. 그냥 이제 알아두면은 생각보다 쉽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이런 모델 같은 거를 제가 이제 솔직히 한 땀 한 땀 만드는 거 제가 해보긴 할 건데 이미 이제 잘 알려진 모델들도 있어요. 이런 모델들을 가져다가 전이학습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지금은 당장 모르더라도 어떤 모델들이 있느냐 확인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keras.io applications 하면은 관련되어 있는 이미 만들어진 모델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는 어떤 게 또 있냐면은 아까 제가 전체를 한번 다 설명하긴 했지만 이렇게 우리는 모델을 만들 때 이렇게 동그라미를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 안에 다 각각 웨이트가 하나씩 다 있습니다. 웨이트 이 동그라미만. 그래서 이 웨이트들이 계속 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결과를 최대한 에러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그래서 이 로스 펑션은 mean squared error, 아까 이야기했던 숫자를 예측할 때 연속적인 숫자 예측하는 문제. 그 다음에 categorical cross entropy는 뭐 세 개의 정답지가 있으면 얘는 70%, 얘는 20%, 얘는 10% 해서 전체 합이 100%. 70%가 가장 높네. 그러면은 웃고 있는 이게 이제 정답이다.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는 보통 일반적으로 0에서 1 값을 추출하고 당연히 이제 뭐 0.7이면은 이제 yes 이런 식으로 이제 손실함수라고 하는 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에서 말하는 이 옵티마이저는 어떤 거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딥러닝에서는 이제 어차피 이게 필요하거든요. 열심히 우리는 동그라미라고 하는 거를 많이 만들고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약간 고급 승용차 같은 느낌.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 적게 만들면은 약간 저가 느낌. 대신 이제 동그라미를 많이 만들면은 그만큼 수행 속도가 느려져요. 너무 이거를 많이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만든 거에 대해서 네가 이만큼 틀렸어라고 하는 어떤 기준이 일단 필요합니다. 그 기준을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mean squared error, categorical cross entropy, 그 다음에 binary cross entropy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네가 이렇게 많이 틀렸는데 그럼 우리 한번 다르게 바꿔보자. 아까 처음에는 A가 웨이트를 1로 만들고 바이아스를 0으로 하니까 틀린 게 35.1이었잖아요. 자, 그럼 우리 2로 바꿀까? 하나를 껑충 띈 거죠. 근데 2로 뛰지 않고 얘가 만약에 1.11로 뛴다라고 하면은 얘가 2까지 가려면은 시간 10배가 더 많이 들겠죠. 그게 바로 요 옵티마이저가 하는 역할입니다. 옵티마이저가 하는 역할은 네가 지금 틀렸는데 우리 한번 한 걸음 한 걸음씩 천천히 나아가 볼까? 아니면은 우리 한번 조금 1 틀렸으니까 바로 2로 한번 넘어가 보자. 아니야, 1 틀렸으니까 우리 한번 10까지 한번 넘어가 볼까? 좀 약간 빠르게 걸음걸이를 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옵티마이저는 일반적으로 교수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교수가 이 모델을 가르칠 때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내가 뭐 교과서가 있으면 이걸 다 보는 약간 그런 교수님들은 조금 느리지만 전체를 다 훑어보는 거. 근데 어떤 교수들은 야, 우리 이거 300페이지 다 볼 필요 없어. 1페이지 보고 한 5페이지 중요한 거 있고 그 다음 25페이지 중요한 거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껑충껑충 뛰지만 위험할 수 있죠. 정말 정답지가 중간에 내가 그냥 껑충 뛰어버린 그 사이에 있으면 얘는 그냥 정확하게 답은 못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뭐 그레디언 디센트냐 아니면은 아담이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교수들을 배치를 해가지고 튜닝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지금 현재는 그래도 많이 사용되는 게 요 아담이라고 하는 교수를 배치를 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이제 튜닝할 수 있는 거죠. 내가 RMS, PROP도 한번 넣어보고 뭐 등등 해가지고요. 그게 이제 각각의 이제 그 내용에 따라서 전부 다 봐야 한다.
또는 아담은 좀 약간 적절하게 본다. 그리고 너무 어떤 거는 성큼성큼 빠르게 그냥 훑어본다. 이런 것들 이제 그 배치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모델 생성하는 거는 아까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씩 그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이 코드로 보면은 동그라미 처음에 8개 그리고 8개 그리고 이게 동그라미가 많이 그리면 그릴수록 이제 모델은 점점 이제 조금 무거워지는 모델이 되는 거고, 솔직히 이 동그라미를 조금만 그리면은 어떤 좀 단점이 있냐면은 약간 요 예측값이 일관성이 없어요. 약간 이 모델이 묵직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너무 가볍게 움직이니까 정확도가 좀 잘 맞는 것 같네 라고 보다가 갑자기 조금만 그 문제들을 다룬 거 주면 왜 이렇게 정확도가 갑자기 툭 떨어지지? 약간 이런 식의 컨셉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번 같이 볼 거고요. 보통 이게 모델 생성이라고 이렇게 제가 뭐 피처들 이게 다 문제지죠. 그리고 이게 정답지예요. 근데 문제지가 만약에 너 프로모션을 나는 30%할 거야. 그 다음에 나는 이때 홀리데이 있어. 그 다음에 그 프로모션을 할 거야. 그리고 여기다가 이때 대휴일인데? 라고 이렇게 세팅을 하는 값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제가 동그라미 8개 그리고 8개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 그렸는데 그때 이제 맨 마지막에 렐루가 들어가요. 0에서 무한대를 뽑아내도록. 그러면 결국은 30% 할인하고 프로모션 했고 홀리데이 있고 대휴일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제 값을 시그널을 주면은 여기 안에 다 각각 웨이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웨이트들이 이거 동그라미 하나와 웨이트, 이거 동그라미 하나와 웨이트가 다 하나씩이 다 생기게 엮이게 돼 있어서 요 라인에서 생기는 우리가 그 파라미터, 이 웨이트의 파라미터가 총 몇 개냐면은 여기에는 4 곱하기 8, 32죠. 32와 각각 요 동그라미 하나의 바이아스 하나씩이 매핑이 됩니다. 그래서 총 8개에서 총 40개의 파라미터가 생기게 되고 이 동그라미 하나에 제가 만약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동그라미를 8개를 여기다가 그렸죠. 여기다가 여기 8개. 두 번째 라인에 제가 동그라미 8개 그리면 또 8개를 또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게 또 뉴럴 네트워크가 딱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동그라미 하나당 웨이트가 또 생기면서 동그라미 8개의 웨이트가 8개가 여기 안에서 다닥다닥 붙게 돼요. 그럼 8 곱하기 8이 웨이트가 되고 바이아스는 동그라미 하나당 하나씩. 그래서 총 더하기 8 하면은 여기서 72개가 생깁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는 제가 이제 어떤 0 숫자 이렇게 했을 때 내가 100개가 팔렸어. 이게 200개가 팔렸어.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그런 컨셉이기 때문에 동그라미는 무조건 마지막에는 이 리그레션 할 때 하나만 그리고 끝나는 거죠. 그럼 여기 하나에 총 8개의 그 파라미터들이 붙게 되고 그 다음에 바이아스는 하나에서 여기가 총 9개.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40 더하기 72 더하기 9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이제 생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 파라미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고급 승용차 느낌이 되는 거고 적으면 적을수록 약간 이제 작은 자동차 느낌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모델 생성이 가능하고 모델 생성 다음에는 액티베이션 함수라고 해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 빵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빵틀이라고 하면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렐루나 시그모이드, 소프트맥스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이거는 뭐 지금은 간단하게 이제 시그모이드 같은 경우는 0에서 1 사이 값을 출력한다. 여기 보면 이제 시그모이드가 0에서 1 사이로 뭔가 값을 이제 출력을 하는 거죠. 얘를 이제 맨 마지막에다가 딱 배치를 하면은 딥러닝을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아웃풋이 무조건 0에서 1 사이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yes,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no 해서 yes, no 문제를 풀게 되는 거고, 요 렐로라고 하는 요 i는 0에서 무한대로 이제 표시를 하게 됩니다. 뭐 나중에 이제 리클리 렐로라고 해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밑을 더 표현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좀 그래도 더 많이 사용되는 렐로라고 하는 요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수에 대해서는 전부 다 0으로,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값을 우리가 이제 미래를 예측할 때 수요 예측에 대해서 뭐 10개냐 100개냐
뭐 1000개냐, 아니면 뭐 차량 판매 대수가 5000대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요 렐루라고 하는 걸 쓰게 되면은 이제 0에서 이제 무한대로 이제 뭔가 값을 표현하게 된다. 소프트맥스 같은 경우는 다중 클래스 분류 문제라고 해서 내가 여러 한 세 가지를 예측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 70%, 20%, 그 다음에 10%, 그래서 전체 합이 100%에서 이제 가장 퍼센트가 높은 걸 기준으로 예측을 한다라고 해서 뭐 이미지 분류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예측하는데 많이 사용이 됩니다. 뭐 나머지는 이제 참고로 네,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다시 이야기했던 맨 처음에 아마 첫 시간 때 리그레션 예측 바이너리, 그 다음에 카테고리커 예측이라고 했을 때 요 mean squared error라고 하는 게 뭐 확 와닿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순간에는 뭐 지금도 조금 와닿지 않을 수도 있긴 하지만, mean squared error는 정답지가 4인데 내가 2라고 예측했다. 그러면 차이가 2네. 이 차이를 제곱시켜서 4. 각각의 차이들을 증폭시킨 애들의 평균이 mean squared error고, 요 딥러닝 모델은 결론적으로는 내가 W와 바이어스라고 하는 값들을 수정을 해 가면서 요 민스퀘어드 에러를 줄여가면서 이 숫자, 그러니까 리그레션을 예측하는 걸로 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맨 마지막에는 렐루가 이제 사용이 된다 라고 하는 거를 알아두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같은 경우는 yes or no 문제. 여기는 시그모이드가 되겠죠. 시그모이드가 막판에 들어가게 되고,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그 다음에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요거 두 개 다 얘는 이제 소프트맥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얘는 이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이거 있었잖아요. U자형, 아마 뒤쪽에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내가 숫자를 예측할 때는 이렇게 활용이 돼요. 하지만 이제 카테고리를 예측할 때는 조금 다른 로스 펑션이 생깁니다. 아까 민스퀘어드 에러는 내가 틀린 거를 내가 요 A와 웨이트와 바이어스라고 하는 값을 계속 조절을 하면서, 네가 틀린 게 많이 틀렸어, 조금 더 웨이트랑 바이어스를 바꿔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이제 최적의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찾는다라고 보면은, 네, 카테고리 예측 같은 경우는 리그레션 예측하고는 이제 좀 다르게, 리그레션 예측은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동그라미가 하나였고, 이게 뭐 10이냐 100이냐, 근데 뭐 정답은 1000이다. 실제 예측값은 100인데 정답지가 1000이네. 그러면 차이가 900이고, 900을 제곱시켜서, 민스퀘어드 에러는 차이를 제곱시켜서 그 에러 난 것들의 평균을 이제 점점 줄여가는 게 목표라고 하면은, 카테고리커 예측 같은 경우는 이제 동그라미가 맨 마지막에 뭐 이렇게 세 개가 될 수도 있겠죠. 하나는 웃는 얼굴, 얘는 찡그린 얼굴, 얘는 뭐 무표정. 뭐 그렇다고 하면은 뭐 정답은 100. 근데 이제 내가 예측한 거는 010. 어차피 소프트맥스라고 하는 애가 내가 예측한 뭐 종류가 세 가지다. 그러면 그 세 가지의 합이 1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은 결국 로그 2에 어떻게 보면 예측값 분의 1 곱하기 정답지의 확률, 이걸로 이제 전체 오류를 합하고 그걸 이제 점점 줄여나가겠다 이거입니다. 만약에 얘가 완전 생뚱맞게 정답을 피해서 얘를 예측해 버린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세 가지의 그 동그라미에 대해서 로그 2의 0분의 1 곱하기 1, 이게 예측값, 그 다음에 얘는 정답, 맞죠?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면 얘가 무한값이 나오고, 만약에 이제 예측값이 이것처럼 0.7, 0.2, 0.1이다. 점점 약간 가깝게 예측을 했죠. 그러면은 실제 이게 예측한 것분의 1 곱하기 1 해가지고 전체를 이제 다 합하게 되면은 얘는 이제 0.514. 이걸 더 줄여가다 보면은 정확하게 얘가 얘는 100%다. 그리고 얘는 틀렸다 하면은 이 공식에 의해 가지고 이제 로스 펑션 자체가 완전히 0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계속 그 웨이트와 바이아스를 요 뒷단계에 있는 요 히든 레이어라고 해요. 얘는 이제 맨 마지막 레이어만 제가 확인을 한 거고, 얘가 이제 맨 마지막 아웃풋 레이어고, 이 전 단계에 있는 요 히든 레이어에서 웨이트와 바이아스를 계속 재조정을 하면서
최대한 이 로스를 줄여나가자. 이게 이제 딥러닝의 그 컨셉인 거죠. 근데 뭐 생각해보면은 딥러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계속 웨이트 바이아스 동그라미 많이 만들어 놓고 그 동그라미를 보통 이제 뉴럴이라고 이야기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뺑뺑이를 돌면서 정답에 가까워지도록 유도한다라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딥러닝의 개념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파트에서는 이제 딥러닝 무작정 따라하기 해가지고 요 데이터 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